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버전 드디어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크기도 더 커지고 가격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가격, 옵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옵션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풀체인지가 되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차량 크기도 많이 커지는데 이 팰리세이드도 전장이 65mm 그리고 휠베이스도 70mm가 늘어났으니까 안 그래도 넓었는데 더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도 기존 3.8 가솔린에서 2.5 터보로 바뀌었는데 배기량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출력은 기존 3.8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출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초로 2.5 터보 하이브리드도 같이 나왔는데 가솔린은 내년 1월 중순경부터 아마 출고를 시작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는 내년 2분기 아마 5월 6월 정도 돼야 출고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보시는 분들도 옵션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가격 차이만 조금 있는 거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인승, 7인승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2.5 터보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9인승하고 7인승 옵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7인승 배열이 되어 있고요. 둘, 셋 9인승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가운데 시트가 되어 있고 2열도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33 해서 9인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열에서 여기 가운데 앉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여러가지 혜택 때문에 9인승 모델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을 한번 보면은 4,383만원 그런데 7인승은 4,516만원 가격 차이가 조금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9인승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게 9인승부터는 개별 소비세 차이가 있고 그 다음 7인승 같은 경우는 2열 시트가 독립 시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7인승하고 9인승의 가격 차이가 난다. 사업자가 있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9인승이 더 적합할 거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우리 아이들 무조건 편하게 앉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7인승이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7인승인지 9인승인지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게 이 익스클루시브가 4,383만원, 캘리그래피가 5,586만원, 거의 1,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최하위 트림하고 최상위 트림, 물론 가운데 프레스티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 트림 처음과 끝이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격표만 봤을 때 1,200만원인 거지 실제로는 1,3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 1,200만원의 차이가 나면은 취등록세가 약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지역별로 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공채를 내시는 부분 그리고 1,200만원 비싸진 만큼 보험료도 더 올라갑니다. 자차 보험료가 확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진다고 하면은 1,200이 아니고 거기서 100만원 이상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1,200이 아니라 1,30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옵션을 잘 보고 꼭 나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 팰리세이드가 3,89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383만원부터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 모델에 대비해서 약 487만원 거의 500만원 가까이 인상을 했는데 왜 인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엔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프 레벨라이저 이거는 기존 팰리세이드에서 옵션으로 제공했던 건데 158만원 옵션이었어요. 이 셀프 레벨라이저는 뒤쪽에 쇼바 뒤쪽을 받쳐주는 차체가 짐을 많이 싣거나 견인을 하거나 뒤쪽에 탑승자가 너무 많았을 때 뒤에서 받쳐주는 하중이 너무 많으면은 뒤쪽이 눌리면서 차체의 후미가 조금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뒤에가 처지면은 앞부분에서 접지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앞이 조금 차체가 뜨면서 빨리 달리게 되면은 곡선주로에서 슬립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요 셀프 레벨라이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150만원 이상 하는 옵션을 기본적으로 전부 다 탑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어딘가에 충돌을 했을 때 벨트의 텐션 자체를 확 당겨주는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확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다칠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순간 에어백이 터짐과 동시에 안전벨트를 탁 당겨주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고정이 되다시피 사람이 묶여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너무 쪼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 10초 정도가 지난 후에, 요건 제조사마다 조금 시간은 다르겠지만 10초 정도가 지난 후에 우리의 몸을 다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요번에 또 탑재가 되어 있고, 이 옵션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CSC라고 횡풍 안전 제어, 강풍이 불더라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에 적합하게 편제동이나 조향 제어를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번에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원래 있었죠. 하지만 전면 유리가 아니라 1, 2열 도어, 한마디로 창문에 있는 유리의 두께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차음 유리 기능이 한껏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25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는 소화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와, 엄청나게 비싸졌네, 이것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가격을 인상을 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차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유튜버들 그리고 뉴스 기사조차까지도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이탈자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살려고 보셨던 분들은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부터 먼저 한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옵션이 제공이 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간 걸 따지면은 요 정도 가격 인상은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가격 인상을 한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백 같은 경우도 당연히 9인승이기 때문에 센터까지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술들 정말 충분합니다. 정말 많죠. 그리고 중형급까지 정말 제가 불만이었던 이 후측방 충돌방지 경고 보조, 요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경고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동을 걸어서 제어까지 해주는 요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냥 옵션을 정말 하나씩 다 살펴보면은 이 정도면은 익스클루시브 구매해도 충분하겠는데? 요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옵션들이 더 제공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기 전에 여기 화면 오른쪽 공통 선택 품목을 보시면은 사륜구동 228만원이 있고요. 이 사륜구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차가 커서 SUV는 사륜, 이런 것보다는 사륜이 왜 필요한지,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륜이냐 4륜이냐 그거에 대한 제 의견도 영상에 담았으니까 그거 밑에 한번 링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루프 85만원, 빌트인 캠 2 플러스, 요것도 요번에 새로운 기술이죠. 기존의 빌트인 캠 1에서 2로 올라갈 때는 화질이 좋아지고 음성이 녹음이 되고 이런 기능들이 생겼는데 플러스가 새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은 가격표 맨 끝에 빌트인 캠 2 플러스는 이런 식의 멘트가 있어요. 주차 중 동작 감지 모드일 때 최대 4일, 그리고 주차 중 일반 모드일 때 20시간까지 녹화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마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66만원.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블랙박스가 해주는 기능 자체의 변화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주차 중 감지 모드 요게 작동을 하고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능형 안전기술에서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서 스마트 센스에 무슨 기능이 더 있을까, 133만원 내고 할 만한 기능이 더 있나 하고 한번 내려가서 봤더니 와우, 클러스터가 이제 12.3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한마디로 계기반이 이제 전자식으로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고 하나의 일체형처럼 보인다, 실내가 요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여기 가운데에 베젤이 생길 거고, 이 두 개가 나뉜 것처럼 보이고, 요 계기반이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 그거 염두에서 스마트 센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이외에도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피 조향 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뭔가에 충돌할 때 피하려고 하면은 요만큼 꺾으면은 요만큼만 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충돌할 것 같다라고 차가 판단을 하면은 이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해서 이만큼 꺾었을 때 차가 확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보다 많이 꺾이게 되니까 회피를 할 수 있다. 요런 기능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까지 가져가시려면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이 스마트 센스만으로만 보면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조금 약간 안타깝다, 약간 서운하다 요런 느낌이 들어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스마트 센스 가격을 낮추던지 요런 방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의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컴포트의 경우는 이렇게 시트가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고요. 스티어링 휠이 전동이냐 수동이냐 요 차이가 있고, 현재 시트들이 전부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전동으로 바꿔주는, 팰리세이드까지 오면은 컴포트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렬 유리가 발수 적용이 되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트렁크가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트는 거의 무조건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가성비로 선택을 하면은 저는 익스클루시브에 컴포트 요렇게 해서 차량을 출고할 게 팰리세이드에서는 극 가성비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프레스티지로 올라가게 되면은 553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야, 553만 원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등록세까지 하면은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죠. 이 정도 가격에 무슨 기능을 주는지 봤더니 일단 스마트 센스와 컴포트가 미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66만 원이 미리 적용이 돼 있는 거니까 실제 가격 차이는 287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요렇게 휠이 20인치로 커지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또 기능이 늘어나죠. 360도의 카메라가 나오고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아도 계기판에서 양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측방 모니터는 사실 제 차에도 있지만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화질도 화질인데 사이드 미러로 봐야 좀 정확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 카메라에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은 오히려 화면이 안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 미러를 더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게 언제 좋냐? 오히려 야간에는 좀 잘 보이고요. 그리고 썬팅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주차하실 때 360도 카메라가 나오니까 조금 더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팰리세이드는 요거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아마 옵션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다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좋아진 점이 또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차키로만 했었던 거를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도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진짜 차키는 집에 놓고 핸드폰 하나로 시동 걸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사용하고 문 열고 닫고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해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차키는 안녕 요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프레스티까지 올라와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요게 익스클루시브하고 다른 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멜란지 니트 내장재 요런 것들의 차이도 있으니까 실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프레스티지까지 올라와서 원하는 옵션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티넘하고 컴포트 플러스 보시면은 선택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2 요것만으로도 플래티넘은 너무 갖고 싶다. 그런데 보스 사운드랑 웰컴 라이트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플래티넘은 꼭 선택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사용을 많이 하실 테니까 아마 요것도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2열의 통풍 시트, 그리고 3열이 전동이냐 이런 것들, 운전석에 에르고모션 시트까지,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되는 기능이긴 하지만은 2열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포트 플러스까지 선택을 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가 극 가성비는 익스클루시브의 컴포트 요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현실적인 가성비, 패밀리카로 쓰는 가성비로는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시고 플래티넘 그리고 원격 스마트, 컴포트 플러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옵션을 다 선택할 거면은 그냥 최고 위트림인 캘리그래피까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캘리그래피로 올라가면은 약 650만원. 와, 650만원. 갑자기 또 확 높아지는데, 이 3개 옵션, 컴포트 플러스, 원격 스마트, 플래티넘 이 3개를 합치면은 422만원이에요. 그럼 650만원에서 422만원이 이미 선택이 된 것들이 캘리그래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228만원의 인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28만원의 혜택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은, 디자인 자체가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으로 들어가고요. 인조가죽 감싸기도 고급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투톤 가죽으로 들어가고요.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램프가 들어가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무드 기능도 있고, 뭐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고 실내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동공이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놔서 야간에 반대쪽에서 오는 상향등을 킨 차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공이 빛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적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센터 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 매트 자체도 조금 고급형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이런 기능들이 또 적용이 되어 있고, 캘리그래피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또 하나가 있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찍긴 했었는데, 기존의 제네시스에만 적용이 되어 있던 이 프리뷰가 현대차에서는 최초로 팰리세이드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비게이션 정보 그리고 카메라 정보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미리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에 대해서 온오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작동하는 건지 이거를 실제 피부로 느끼기는 쉽진 않습니다. 제네시스를 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 기능이 있어서 좋다 또는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긴 하거든요. 근데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극하게 이런 기능 자체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캘리그래피까지 올라왔으면은 123만원에 이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자료를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나는 승차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제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밑에 링크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옵션기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익스클루시브만으로 충분하네, 여기에 컴포트 하나만 넣어서 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는 차가 크니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필요하고, 이걸 쓰려면은 디지털 키 2가 있어야 하니까 플래티넘까지 필요하고, 패밀리카로 쓸 거니까 컴포트 플러스까지, 이거 3개 다 넣을 거면은 가격차 많이 안 나니까 캘리그래피까지 올라가고, 새로운 기능이네 프리뷰 전자제어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풀옵션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옵션은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그것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25년에 제가 원래 타던 카니발이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카니발 1.6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 2.5 나온 팰리세이드를 보고 또 한번 고민이 정말 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5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은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제가 구입한다는 생각으로 시승기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2.5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은 그때도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제가 만약에
2.5 가솔린을 구입한다, 팰리세이드를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디자인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라던가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요것도 캘리그래피까지 굳이 올라가서 선택할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프레스티지에서 타협을 할 것 같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 키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플래티넘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가져갈 것 같고요. 컴포트 플러스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컴포트 플러스가 고민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패밀리카로 쓰기 때문에 2열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내가 일주일 중에 나 혼자 타는 시간, 출퇴근할 때 타는 시간, 촬영을 하러 가는 시간, 이럴 때 주로 타고 2열에 우리 아이들이 탈 때는 주말 정도, 여행을 갈 때 이 정도거든요. 그 빈도수를 생각했을 때 이 컴포트 플러스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 탐나시거나 아니면은 3열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하시면은 선택하겠지만 이거를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주고 선택은 조금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산다면은 픽할 때 그 가성비로 익스클루시브에 컴포트만 넣고, 또는 프레스티지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플래티넘, 요렇게 선택을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컴포트 플러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캘리그래피까지 올라가서 출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전 계약 옵션 피우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서 정식 계약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지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요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디지털 센터 미러, 이게 카메라로 후방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가끔 먼지가 끼거나 이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SUV라서 뒤쪽에 와류 현상이 일어나면은 정말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세차를 자주 해야 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디지털 센터 미러 잘 보도록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센터 미러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카메라마다 워시액 노즐이 있어서 그거를 깨끗하게 물을 쫙 뿌리는 거겠죠. 요런 기능까지 이번 팰리세이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W USB C 타입 단자도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이 100W면은 진짜 급속 충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100W가 단자가 있다고 해서 선을 아무거나 꼽으시면은 충전이 빨리 되고 이러지 않아요. 100W면은 100W 이상 되는 선을 꼽으셔야 급속 충전이 되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편집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좀 자잘한 것들은 아예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나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양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또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있을 팰리세이드 시승기 이런 것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은 팰리세이드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